이재명 재판 선거 이제 징역형 1년 나왔어요, 1심. 네.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다 예측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1년 나올 거를. 일단은 1년 나올 거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벌금형 한 100만 원 넘는 수준에서 한 음, 200만 원, 150에서 200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저도 처음엔 예측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징역이 나왔다는 거는 아예 이제 김건희하고 윤석열 재판부가 네,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네, 밟아버리려고 좀 달려든 거 아닌가. 음,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고, 예. 이제는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재명 대표가 손 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그리고, 풀어서 해볼 텐데, 예, 지금 진보 진영에서 유일하게 이 유죄가 나올 거를 좀 예측을 음, 했던 이제 스피커가 최한욱 스피커거든요. 예, 최한욱이 어제 이제 지금 김혜경 여사 유죄 나온 것도 이어가지고 흐름이 지금 예, 이재명을 가만 놔두지 않을 흐름이다. 예, 그리고 이제 조희연 대법판사 대법원장도 지금 완전 보수적인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관계없이 이재명에 대한 약간 좀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약간 좀 예, 죄 위법 행위를 떠나서. 예, 그래서 이제 변희재 대표가 그 이후에 바로 또 라이브를 했어요. 예, 변 대표의 주장은 그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예, 이제 8월 15일 검찰 타해 청문회에서 태블릿 PC 진실을 이제 공개해라. 예,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예, 확실하게 이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을 진행시키자라고 했는데 이제 예, 정청래 박지원 선에서 그거를 예, 증인들을 다 막고 예, 이런 절차들을 진행 못하게끔 예, 했더니만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걸 이제 쭉 이어나가지 못한 채 흐지부지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을 이제 정확히 변 대표가 어떻게 예. 어떤 식으로 이재명과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본인도 제가 봤을 때 대장동 사건이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작 날조 수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또한 조작 날조 수사의 예, 핵심이고, 그 명백한 조작 날조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를 본 것과 동시에 네. 또한 송영길 대표님도 조작날조 수사에 좀, 뭔가 별건 수사 및 이것도 조작날조 수사의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부분이죠. 예. 지금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입 닫고 있다가는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예. 근데 이거를 박지원하고 정청래 얘네들 말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터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예,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애초부터 들었어야 돼요. 그때 들으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정청래 같은 간신배 말도 처음부터, 그때 4.13 총선 때, 네, 그때도 보면 이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을 계속 주장했던 게 정청래였어요. 이거는 잘못하다. 맞습니다. 예, 정청래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음, 법사위에서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잘하는 거하고 어 그때 당시 태블릿 청문회를 막아버린 변희재 대표 증언을 막아버린 정청래 행동은 진짜 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짓 차려준 밥상을 갖다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선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 예,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네. 차려준 밥상을 음. 왜 걷어차버립니까? 그러니까 차려준 밥상이란 게 진짜 말 그대로 비유가 정확한 게, 예, 증인들 다 명단 쫙 나와 있죠. 예, 증거 다 잡아놨죠. 그 증거에 예, 관련한 책까지 지금 세 예, 권, 네 권을 다 써놓고 이제 매일매일 예. 영상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가 브리핑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희재라는 사람만 증인 채택하면 그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아마 그때 당시 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땐 그때 상황에서 네,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음, 안일하게 준비했고 또 안일하게 했던 부분 아니었나. 음, 지금부터라도 좀 태블릿을 들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땐 조중동도 들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딱 상황 보니까. 예, 이게 왜냐면 상황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지자분들한테는 또 단순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다른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죠.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고 네, 마지막 기회고 지금 이제 누군가는 태블릿을 들지 않으면 네. 본인 대권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정확히는 이제 2심이잖아요. 이제 남은 게. 예, 예. 사실 1심에서 승부를 봤어야 했죠. 1심에서 승부를 봤어야죠. 제가 그렇죠. 봐도. 예, 물론, 정치 판사들이라서 어떻게 예측할지는 예측이 될지는 몰라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태블릿을 좀 들지 않으면 위증교사나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판사라면은 2심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면 제 갈수록 불리해지죠. 가면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빨리 태블릿을 음. 들어가지고 어, 어, 태블릿을 들어가지고 음, 태블릿 저기 뭐야 그 윤석열과 한동훈 예.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 조작날조의 수사에 때 관여했던 네. 어 뭐야 그 어떤 거요? 문재인 그 부역 세력들 예. 윤석열 부역 세력들 예. 이자들을 진짜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이것 또한 네. 네. 윤석열과 문재인의 네. 지금은 합작품 아닐까. 지금 음. 어떻게 보면 네. 정청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하고 윤석열의 합작품이지. 이거는 도저히 뭐라고 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약간 좀 추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음모론이긴 한데, 어쨌든 예, 업무론보다는 추측이니까 예. 그 정천래라는 인물이 확실히 친문 성향이 강하긴 하죠. 제가 봤을 때도 친문이죠. 예. 이거는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금 그 배지옥이 더 사로잡혀가지고 네. 한번 국회의원 더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일단 박지원 같은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한 친문이 맞습니다. 네. 확실한 친문이 맞고 네. 그리고 이런 자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전형적인 간신배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정청래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충신 같은데, 약간. 이거는 제가 봐도 문재인의 충신이 아니면 말이 해석이 안 되겠죠. 이런 예.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리고 정청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서 이재명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죽이는 쪽으로 가는 아주 위험한 인물 아니었나. 사실
그때 총선 때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총선 때 정청래 행동은 진짜 위험한 행동, 불장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병리평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네, 심지어 그 병리평 세력이 그 당시에 뭐 민주당 내에 의원 네, 70% 이상이 다 병리평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예, 그 70%의 병리평의 대표가 조총래였죠.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연동형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쪼그라뜨릴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120석, 130석으로 인해서 뭐 탄핵은커녕 국정 발목 잡기라고 더 프레임을 걸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사람들의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네, 병리평이란 건 말 그대로 두 정당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연동. 네, 다른 맞습니다. 정당들이랑 나누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정당들이 가져가는 파이가 있으니까 위성정당에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네, 나눠가지면서 그거를 이제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국민의 힘이 나눠갈 수 있는 게 이제 네, 진보 진영의 전체적인 파이가 더 많아지는 건데 네, 연동형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건데 만약에 병리평으로 했으면은 다른 정당 다 못 가지고 민주당이랑 네, 국민의힘이 그걸 다 가져가는 순간 이제 국민의힘의 그 보수의 모든 표가 몰빵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네. 만약에 병리평으로 갔었으면은 120석 넘을 수도 있다. 120석에서 저는 한 130석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갔었으면은 탄핵은커녕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음. 그래도 병리평으로 갔더라도 민주당이 일당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개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다만, 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 다만 병리평을 통해서 자기 뭐 주위 측근들, 뭐 네, 변희재 대표 말대로 네, 측근들 더 심어놓자. 예, 정청래는 헤쳐먹을 짓만 계속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음, 정청래는 음, 이제 퇴출시켜야 될 대상 1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음, 다음 총선에서는 정청래를 확실하게 네, 공천하지 않는다든지 공천이 되더라도 네,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지자 입장이라도 네, 국민의힘에 한 석 더 주더라도 다음에는 낭만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면 거기 지역구에 살고 음, 그러면 당연히 정청래 대신에 국민의힘에 한 표 줘야 되지 않을까. 음. 정말 이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있거든요. 그게 그 정도로까지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 예,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정도로 상황. 네,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도 지금 이재명한테 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돼도 예, 이러다 한동훈이나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음, 한동훈이 같은 쓰레기가 대통령 된다는 경고인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조중동하고 언론들이 네, 나중에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네, 이번엔 탄핵 사태하고 다르게 네, 여론 조작해서 여론몰이해서 한동훈 당대표도 만들었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 못 만들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물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겠지만 음,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판단은 그렇지만 지난번에 변희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명신이가 언론들하고 여론조작 기관 몇몇 동원해가지고 예,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 대권 주자로 나올 거다. 예, 이게 괜한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30%의 개돼지들만 30%니까, 아니, 죄송해요. 멍꿀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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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멍꿀만 30%니까, 예, 그 멍꿀들 30% 먹고 들어가면 예, 본인이 대통령 되는 거는 음, 쉬운 문제인 만큼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변희재 대표님도 적어도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네,
확실하게. 네, 지금으로서 뭐 만약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좀 부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네, 아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거든. 다만 어떤 네. 거냐면 태블릿을 들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음, 변희재 대표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너무 예, 아니 변희재만 넣으면 다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예, 진짜로 이게 왜 변희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변희재가 그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그 범죄 주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증거를 캐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변희재는 그가 음, 잡은 그 태블릿 조작에 대한 그 증거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음, 더 넓은 폭에서 말하면은 예, 이재명 너 본인에 대한 범죄 가지고만 싸우지 말고 예. 이재명 포함한 모든 그 검찰에 검찰 대한 피해세, 그쵸. 예, 검찰 피해 검찰 피해, 세력이죠. 예, 검찰 피해 세력이 맞서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그렇죠. 좀 예, 자세하게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검찰 검찰 피해 타겟이죠. 세력들에게, 네. 검찰 피해 탄압, 피해 세력들이 좀 네. 다 같이 뭉쳐가지고, 그렇죠. 예, 공격하자는 의미인데, 음. 이거를 본인 것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도저도 다 계속 꼬이는 거죠. 제가 뭐 봤을 때는. 원래 같았으면은 그 예, 이재명, 조국, 소영길 둘이 다 손 붙잡고 나갔어야 돼, 진작에.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제가 조국도 봐도요.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어쨌든 방식이 다 똑같잖아요. 예, 검찰의 가해 방식이 다 똑같아요. 검찰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인을 예, 탄압했던 그 방식은 이재명, 조국, 송영기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 다 그 똑같아요. 피해자들이 다 제,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피해자다 음,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예, 들어주면서 응? 이거 봐봐 나만 이런 게 아니다. 내가 나 살려고 이게 지금 나를 평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 검찰에 대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계속 예, 이재명 무죄. 이걸 예. 타전만 하면은 진짜 그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이재명 가지고만 싸우니까 이거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주변에서 부추긴 게 김어준, 이동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도 예, 충분히 무죄 나올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견제를 하고 새롭게 예, 이제 2심,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지금까지 잘못된 조언을 해줬던 사람들이랑 결별을 하고 예, 새로운 이제 집단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예, 연대가 바로 변희재가 포함된 그런 검찰 예, 피해 연대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변희재 대표, 이제 제가 자꾸 변희재 대표님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 건데, 네네. 변희재 대표님도 지금 사법의 좀 피해자잖아요. 아, 어떻게 그럼요. 보면요. 예, 그러면요, 지금 저 변희재 대표님은, 엄철 판사의 부당한 대응 때문에, 음, 예, 부당한 방법의 그 재판 과정 때문에, 그 부당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좀 건너가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진짜 말 맞따라 그 감옥에 가셨으면 싸울 방법이 없어요. 음, 제가 봤을 때도 음,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저 엄철 재판부가 좀 법원에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거를 보면 사법살인, 그러니까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장악된 상황에서 변희재 대표님하고 같이 태블릿을 들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다. 제가 봤을 음, 때는. 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봐야 벌금 한 80만 원 정도 나왔을 거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변희재 예, 대표가 이제 예, 미국에서 저희 예, 그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예, 윤석열에 대한 범죄를 이제 전 세계에다가 특히 이제 예, 트럼프 캠프에다가 예, 트럼프 이제 인수위죠.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커넥을 해가지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이제 네, 좋게 볼 수가 없으니까 예, 본인의 앞으로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인물로 간주를 해서 예,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 국내에서, 다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다음 재판이 25일 날 예, 또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재판 전까지 이재명을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뭐 배인재 대표랑 손을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뭐 배인재 대표가 아니라 그냥 더 확실하게 말해서 윤석열 정권을 다음 재판까지 끌어내리지 못하면 다음 재판 결과에서 이재명은 진짜로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좀 위중교사 문제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와서는. 예. 왜냐면 이게 법원이 지금 정치적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는 근데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이 좀 그래도 좀 원활했던 부분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치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을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 가지고 네. 어차피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기소가 네. 된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구속 못 시켜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인제부터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음. 그리고 법원이 좀 윤석열한테 줄 서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거론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음. 자, 일단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징역 1년, 그리고 음. 이재명 위증교사 1심이 25일 재판인 1심 재판인데, 그러니까 위증교사 1심까지 이제 징역형으로 나올 수 있는 위기가 놓인 거죠, 지금. 예.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이 부분은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음. 원래는 이게 대장동 건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검찰이 진짜 이거는 조작 수사 건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음.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쵸. 흐름을 탔으니까. 예. 이거는 진짜 이것도 위험한 상황에서 음. 지금이라도 이제 뭐 윤석열, 한동훈에 의한 검찰 피해 세력들 음. 빨리 뭉치려고 시도 안 하면요. 네. 이재명 대표는 뿐만 아니라 음. 제가 봤을 땐 조국 대표도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봤을 아유, 때는. 조 대표가 더 위험하죠, 지금. 조국 대표도 위험한 것 같고, 송 그리고 또, 대표까지도 잡을 수 있어, 지금. 예, 송 대표도 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송 대표 1심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방송도 보고 해서, 거기는 무죄가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일단은 송 대표 쪽은.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쪽은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검찰에서 그래도 송 대표 쪽은 증거를 못 내밀었잖아요. 증거랄 게 근데 아예 없죠. 예, 증거를 못 내밀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은 완전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증거라도 증거를 내보는 게 있다 보니까. 예, 그 말이 안 되는 증인이라도 음. 증인이든 증거든 네.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쵸. 상황이. 그러니까 이미 그 조작을 한 거죠. 뭐 증인이든 증거든 이게 네. 어쨌든 최대한 재판을 불리하게끔 끌어갈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 시간을 길게 끌어왔고, 근데 예. 송 대표는 이제 시간을 끌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좀 몰린 것도 있었고, 그 예. 사람들 땅에서는 무슨 뭐 조작한다 치고 막 음성도 막 편집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 유리한 증거가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예. 예, 없는 거나 없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죠. 지금 네,
이재명 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확실하게 본인이, 음, 본인이 지금은 윤석열,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하고 죽자 살자하고 싸우면서 네, 가지 않으면요, 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타협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 어차피 이판사판 된 거, 어차피 이판사판 된 거,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이제 저기 뭐야, 뭐 태블릿하고 송영길 대표, 음, 조국 뭐 셋이서 뭉쳐가지고 음, 지금 셋이서 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계엄령이거든요. 지금 계속 네, 보면 북한 자극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뭐 젤린스키, 왜, 네, 왜냐하면 태블릿을 들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보수 세력이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예, 지지해주는 기반이. 그리고 어차피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 세력들도 오케이, 이재명이 너 태블릿 들었지? 네, 그 기존에 저기 뭐 보수 멍꿀들조차 태블릿을 저기 뭐야 이재명이 들었을 때, 아 제가 그래도 태블릿을 들으면서 진실을 밝히고 자기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실을 밝힘으로 인해서 진실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놈들이 정말 국민들을 농락하고 예,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쳤구나. 예, 이 조작 수사로다 자신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장난질을 했구나. 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설령 추후에 저기 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예, 저는 이게 추후에는 여론화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본인한테 더 오히려 저기 뭐야, 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해주는 유리한 층을 더 형성할 수 있으면서 예, 대법원에서라도 어, 파기환송심까지는 갈 수 있는 예,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대로 죽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네, 진실을 밝히고, 네, 적어도 이재명이가 그래도 적어도 진실을 밝히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송영길 대표와 조국과 서로 손잡고 이런 부분에서 저기 태블릿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음, 솔직히 조국이 이제 태블릿 협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만 같이 움직여도 이거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충분하죠. 너무 충분하죠. 네, 이미 송영길 대표는 태블릿을 들고 있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은 인정되었어요. 네, 다만 태블릿이나 이런 부당한 일로 인해서 네, 예, 거짓 조작 날조로 인해서 예, 피해 본 거는 확실한 거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없어질 수 없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한 최순실이에요. 최서원도 이러한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 재산도 잃었잖아요. 본인이 네,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잃었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예, 그 재산이 누구 손으로 갔어요? 김건희하고 최은순 손으로 들어갔어요. 일가들이. 음, 이거를 최순실한테 추징금을 때리면서 검찰이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공매에 넘겼을 거 아니에요. 음, 그 과정에서 그거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김건희하고 최은순 모녀예요. 공매에 넘긴 돈을, 예. 야, 그 재산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최소한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도끼가 차 있겠네. 그 윤석열이랑 그쪽에는. 당연히 차있죠. 그러니까 좀 음, 최서원이를 지금 또 저기 뭐야 못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 네, 증인으로. 네, 최서원이 저기 뭐야
증인 신청할 때 반대했던 애들이 정청래잖아요. 그 예, 최서원이조차도. 음,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탄핵 부정 이런 거보다는요, 예, 이런 걸로 봐요. 그냥, 정청래도 분명히 캐비넷에 뭐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예, 그러니까 문재인의 시다발이라든지 아니면 둘 다라든지. 예, 저는 정청래도 캐비넷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그 지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몇 선을 했어요, 도대체. 음, 다선 의원 아니에요, 정청래가. 예, 그러면요, 거기 지역 구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음. 어떤, 정청래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당발 되지 않겠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떠나서도 솔직히 이제 약간 좀 예, 김어준 방송에 예, 약간 좀 대표하는 예, 그러니까 얘 낙검수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봉주 다음으로 정청래를 꼽았거든요. 뭔가 그 멤버들을 대표하는 정치인. 약간 예, 진보 진영 대표 스피커를 대변해주는 예, 정치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약간 김어준의 목소리를 민주당에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정청래가 돼버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은 그럼 누구냐? 친문이잖아요. 친문 예, 스피커, 대표적인. 예, 예. 그러면은 김어준의 목소리는 친문과 연계돼 있고, 그러면은 친문에 연계된 김어준의 목소리를 정청래가 민주당에서 전달하고 있으면 그건 친문의 목소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당장이 이재명한테 그렇게 좋게 예, 작용하지 않았던 거고, 연동형 병립형 될 때부터 예, 지금까지 정청래가 예, 했던 모든 초이스들이 예, 이재명을 위한 초이스가 아니었고, 그걸 오늘 변희재 대표가 라이브에서 예. 정청래 박지원이 뭐야, 정청래랑 박지원이 이재명을 죽었다. 이렇게 썸네일에 달았잖아요. 제목을.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게 봤을 땐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연계되는 거죠, 당연히.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 그 예,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승원 간사조차도 예, 이거는 이제 변희재 불러야 되고 최서원이 불러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 이미 제가 봤을 땐 그 상황에서 친명하고 친문들하고는 이미 전쟁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이걸 들어서 뒤집었어야 돼요. 예, 그때까지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네, 이재명한테는 네, 음, 하지만 본인 재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면서 음, 제가 봤을 때 이재명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들을 음, 거라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근데 제대로 그 김승원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정청래나 이런 간신배 같은 인간들 말 듣고 지금 사단이 이렇게 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재선들의 말보다는 민주당 중진들의 중진 의원들의 얘기가 더 와닿았던 거죠. 이재명한테는. 예, 이재명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뭐 예, 이재명을 위해서를 떠나서 저 예, 이것도 약간 명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이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예, 말라고. 지금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는 지금 이 상황 그대로가 그냥 변 대표는 지금 검찰에 피해 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는 그냥 검찰 피해를 입은 나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당해. 나는 이거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예, 검찰에서 잘못하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음, 굳이 뭐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리스크까지 내가 감수할 필요가 없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에 예, 대한 비판을 하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송영기 음, 대표도 오늘 방송 음, 라이브에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모든 이제 어떻게 아무런 상처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냐. 예, 어? 이게 또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를 하고 정장을 예, 그런 걸 감수해야지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 예, 네, 그래서 이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마지막 기회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예, 그 딱 길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예, 윤석열 정권을 이제 예. 12월 달 안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음, 그렇지 않으면은 음, 무조건 유죄가 선고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어쨌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이지만 네, 네.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들이 네. 어 저희가 오늘 네. 이거를 이게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한 내용이 네.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음. 그리고 이제부터 이동형이나 이런 간신배들이 태블릿을 얘기할 수 있도록 변희재 대표 음. 말씀대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예, 예. 그리고 지금 근데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자들이 설치고 음. 다닐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이재명 같은 사람 때문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쵸, 봤을 그쵸. 때도. 예. 얼마나 쫄보같이 그랬으면 네. 오린 코리아 조영한 대표님도 음. 어? 이재명도 사법의 피해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저기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세력에 의한. 예. 하지만 그거 하나 제대로 대항 못하는 이재명이 또 정말 쫄보다. 음. 올인 방송 가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 안동 쫄보다 이재명이. 네.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윤석열한테 제대로 저기 대항 못하는, 예.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재명이라고 했을 때, 예. 저거 안동절보에 불과하다고, 이재명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채팅창에. 예. 근데 말 그대로 본인 것만 챙기다가, 뭐 본인 하나밖에 모르다가, 네. 그냥 본인 혼자서 죽게 되는 꼴 아닌가, 네. 결국에는. 지금부터라도 저기 뭐야 조금은 늦었지만 예. 그래도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태블릿부터 먼저 들을 저기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보수들이 태블릿을 드는 상황이 처음에는 저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조중동에 의해서 또 탄핵이 될 거다.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김건희 일단은 숨겨주고 네.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당분간 좀 조용히 시키고 윤석열이 네. 저 특검 같은 거 네.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조중동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 언론들도 굳이 태블릿을 지금 상황에서는 들 것 같지가 않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태블릿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저기 전환점이 될 거고 예.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예. 좋은 길이 될 거다. 음. 확실한 길이 될 거고 탁월한 길이 될 거다.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이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한동훈까지 같이 싸잡아서 예.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태블릿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걸 윤석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태블릿은 한동훈 때문에라도, 한동훈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같이 치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한 물론 이제 계속 정치적인 얘기만 했지만 이러한 진실을 본인이 무결하다는 거라는 걸 조금이라도 무결하다고 증명을 하려면 예, 이런 조작날조 수사라는 거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부터는. 음, 선거법은 저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봐왔어요. 예, 우려했었고, 이거는 이재명, 물론 이제 보수의 비판적인 정규재 선생도, 네, 정규재 주필도 네, 분명히 저기 이재명 선거법은 유죄 날 게 맞다. 유죄 네, 날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이제 태블릿이라도 들어서 태블릿도 들고 송영길 대표랑이라도 손을 빨리 잡아가지고 네, 본인 산을 살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음, 음. 지금 이러다가 또다시 네, 저기 뭐야, 그래도 무죄 나겠지? 이렇게 또 아니란 생각으로 가다가는 네, 아마 영원히 묻힐 수가 있어요. 영원히 예, 끝날 수도 있고, 이재명으로서 정치적 자산이나 타이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라면 이제 뭐든지 다, 네, 지금부터는, 본인 것만 계산하지 말고, 음. 본인 외 것까지 포함시키면서, 같이 갖고 가야 실리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들어야 한다, 이거죠. 네, 모든 무기들 다 들어야 돼요, 지금. 네, 뭐 가릴 게 아니죠, 지금. 가질 게 아니에요. 가릴 게 없어요. 지금, 네, 어차피 지금 명태균 탄핵 솔직히 있잖아요. 예, 지금 명태건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실하게 대응해가지고, 음, 이게 탄핵으로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네, 역풍만 너무 우려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증거나 이런 거 명확하고 녹취록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저거를 하나 못 갖고가 왜 저거를 제대로 좀 못 밀고 갈까? 분명히 저도, 국감 때도. 네, 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 명태균으로 네, 충분히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네, 생각해보니까 최상병도 묻혔잖아. 네, 최상병도 묻혀놓고서 뭘 또 다시 명태균을 갖고 와가지고 또 다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뭘 하나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끝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네. 가지고 70% 이상을 증거해가지고 이만큼 국민의 감정을 끌어올렸다가 또다시 새로운 거 가지고 새로운 거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묻힌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네. 새로운 이슈로 묻게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계속 묻을 게 아니라 음, 이제부터는 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폭로 방법도 너무 잘못됐어요. 음, 이제는 국민들이 탄핵한다고 해서 역풍 안 불어요. 음, 왜냐?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 열의 7명 이상은 탄핵 찬성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땐 여대 8까지 갈 것 같아요. 보니까요, 국민들. 아무리 뭐 못 가도. 탄핵한다고 끌어내린다고 하면은 윤석열 지금 비호감도가 8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야유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짐을 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부터는 아예 이제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어쨌든 이 정도면은 뭐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정리적으로는 정리를 네, 해보자면은 네, 그냥 뭐 지금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 심판을 확실하게 해야 할 어,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일단은 가장 치명적인 게 제가 봤을 때도 태블릿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첫 번째가 예, 태블릿은 명백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명백한 조작 범죄 행위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한 죄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최서원이 너무 언론들이 마녀사냥해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네, 최서원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그거를 뭐 착취 형식으로 해서 착복했다는 것까지 알려지면 이거는 더 이것만한 게 더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뭐 태블릿가 뭐 증거에 조작했다는 정황이 이미 다 나온 거니까 음, 그것만큼 명확한 게 정황이 없죠. 명확한 게 없죠. 예, 이걸로 싸우면 이제는 이제 보수든 음, 진보든 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증거로 제출된 증거품을 뜯어가지고 껐다 켰다 했다는데 그거 뭐 말 다 했지 뭐. 예, 그러니까 태블릿 거기다가 ADB인가? 네, ADB인가? 네, 예, 그 포렌식 방해 프로그램이 있다면 포렌식을 못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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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까지 갖다 놨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조작날도 수사를 하기 위한 애초부터 그런 네. 행동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그 나중에 예. 어 재판 결과나 아니면은 또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